1983년 당시에 21살이었던 최성미 씨는요, 눈이 오던 추운 겨울날 강원도 춘천에 설날을 맞아 고향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. 1983년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논밭밖에 없는, 지금처럼 뭐 큰 건물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을 때였어요. 이때 성미 씨는요, 낮에 부모님 드릴 이 선물을 양손 가득 딱 들고 논밭밖에 없는, 아무것도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요, 그때 우연히 어떤 오토바이 한 대가 이 고령의 할머니와 부딪히는 사고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. 이 할머니는요, 이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옆에 논두렁으로 바로 그냥 악 하면서 굴러 떨어지셨는데, 이 오토바이의 주인은요, 그대로 그냥 뺑소니 도망가 버린 거예요. 이 모습을 본 이 성미 씨는요,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이 밑으로 굴러 떨어진 할머니 쪽으로 달려갔습니다. 어머, 어떡해! 저 도망가는 저 미친 새끼들 저거. 어떡해, 할머니 괜찮으세요? 저 미친놈들 저거 그냥 도망간다고 저거. 어떡해. 당시 할머니는요, 높은 곳에서 떨어지시면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차리지 못하시고 되게 위중한 상태였습니다. 이에 주위에는 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이 성미 씨는 무작정 이 할머니를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간 거예요.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후에 다행히 할머니는 의식을 찾으셨습니다. 약간의 타박상과 그리고 다리 한쪽이 좀 부러지셨어요. 이때 의사는요,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, 이만하시길. 아유, 나쁜 놈들 그것도 잡아야 되는데 그거. 다리가 부러지셔가지고 몇 주 정도 뭐 기부스 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. 그나저나 아유, 아가씨 정말 힘이 장사네. 어떻게 여기 병원까지 할머니를 업고 온 거예요? 아유, 아가씨가 도와줘가지고 할머니가 이 정도였지. 아유, 고생했어요. 당연히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성미 씨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. 그 추운 날 만약에 이 성미 씨가 모른 척하고 그냥 갔으면 이 할머니 어쩔 뻔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. 아가씨 정말 고마워.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네. 아니에요 할머님, 아니에요. 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뭐. 아니에요. 어쩜 이렇게 마음씨도 고와. 딱 우리 손주 며느리 삼으면 너무 좋겠네. 내가 진짜 너무 지금 고마운데 지금 뭐 줄 건 없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것뿐이야. 이거라도 좀 받아줘요. 아니에요 할머니, 저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. 저 괜찮아요. 아니야, 내가 정말 너무 고마워서 주고 싶어서 그래. 이것만이라도 좀 제발 좀 받아줘요. 이 할머니가 그날 건네줬던 건 옥 브로치였습니다. 옥 브로치. 이렇게 딱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딱 거는 브로치. 그렇게 그날 이 성미 씨는 우연히 한 할머니를 도와주게 된 거예요.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2년이 지났습니다. 평소와 다름없었던 그날, 이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 성미 씨는요, 외출복을 딱 입었는데 이 옷 매무새가 어디가 좀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. 여기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내려와? 좀 고정시킬 핀 같은 거 없나? 그렇게 옷핀 같은 옷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거를 막 뒤지면서 찾다가 우연히 서랍 속에 넣어놨었던 2년 전에 할머니가 고맙다면서 건네줬었던 이 옥 브로치가 눈에 딱 띈 거예요. 맞다, 그때 받았던 이거 있었지? 이걸로 고정시켜야 되겠다. 그렇게 집을 나온 후에 집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이 성미 씨가 엘리베이터를 딱 탄 다음에 다른 층에서 남자들 몇 명이 이렇게 타게 된 거예요. 엘리베이터를 또 연이어서.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남자가 성미 씨 옆에 딱 붙어가지고, 정말 심하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. 이렇게 아예 밀착해가지고.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도 저 남자 저 여자한테 붙어서 뭐 하는 거야? 좀 이상하다라고 쳐다볼 정도로. 이에 당연히 당사자인 성미 씨도 저기요,
좀 떨어지시면 안 돼요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제가요, 지금 그쪽한테 붙고 싶어서 붙는 게 아니거든요. 저도 지금 떨어지고 싶은데, 지금 그쪽 그 브로치에 제 옷이 꼈어요. 이게 낀 거예요. 이 남자가 이 옷이 껴가지고,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, 끼어있으니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. 당시에 상미 씨의 브로치에 옷이 꼈던 남자는요, 25살의 김태호 씨였습니다. 그렇게 두 사람은요, 이 브로치 때문에 얼굴을 이제 트게 됐고요. 그렇게 같은 아파트에서 오며 가며 인사를 하다가, 그러다가 또 밥 먹다가, 그렇게 또 두 사람이 연인이 됐다가, 그렇게 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다가, 뭐 이렇게 점점 차근차근 진도가 나간 거예요. 그렇게 처음으로 이 남자친구가 된 태호 씨의 집을 이 상민 씨가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려고 이제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태호 씨가 이제 소개를 정식으로 이제 시켜드린다고 상민 씨가 태호 씨의 집을 처음으로 인사를 가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때 태호 씨의 부모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. 아유, 우리 아들이 너무 참한 색식감을 데리고 왔네. 기다려요, 내가 과일 내줄게. 그렇게 집을 막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이 상미 씨가 태호 씨의 어릴 적 사진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그곳에요, 되게 눈에 익은 사람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. 이 할머니 어디서 뵌 것 같은데? 아, 맞다. 내가 몇 년 전에 도와드렸던 그 할머니네. 아, 진짜? 사진 속의 할머니 1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친할머니인데? 아, 정말? 내가 한 2년 전인가? 그때 이 할머니 도와드렸었는데 그때 나한테 손주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. 아, 그런 일이 있었어? 그러면 그때 우리 할머니 말씀처럼 당신이 정말 우리 할머니의 손주 며느리가 되겠네? 이 성미 씨는요,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이 태호 씨는 나의 운명의 상대다 라고 여기게 됐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리게 됩니다.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까지 생기게 돼요. 그런데요, 출산을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남편 태호 씨가 하루 이제 출장을 갔다 오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하루 혼자 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. 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. 하루인데 뭐.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이 성미 씨는 그날 밤에 홀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,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거예요. 꿈속에서. 그래서 꿈에서 꿈을 깨게 됩니다. 꿈속에서 꿈을 깬 거죠. 그런데 딱 꿈속에서 꿈을 깨서 딱 보니까 내 눈 바로 앞에 이 태호 씨의 친할머니, 도와드렸던 그 할머니가 딱 앉아 계시더랍니다. 그런데 바로 앞에 딱 앉아서 이 할머니가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이 수정 씨를 바라보면서 일어나 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정 씨는요, 시할머니 아니세요? 일어나. 네?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?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일어나라고, 일어나. 그렇게 실제 꿈에서 이 상미 씨가 악 하면서 꿈을 깼대요. 그런데 꿈에서 깨면서 딱 이렇게 악 하면서 딱 앉는 그 순간에 내가 누웠을 때 얼굴이 있었던 그 공간에 천장에서 전등이 탁 떨어진 거예요. 이렇게 내가 누웠을 때 얼굴이 있었던 곳에 전등이 바로. 우연히 꾸게 된 이 시할머니의 꿈. 그런데 그때 하필 사고가 났고 이를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. 이때도요, 좀 뭔가 꿈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다고 하는데,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러서 이 성미 씨는 아이를 낳게 됐고요. 그렇게 또 얼마가 흘렀을까. 그날도 이제 성미 씨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아기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. 그래서 이 성미 씨가 내 새끼 배고파? 엄마가 맘마 줄게 하면서 잠결에
꿈속에서 이제 잠결에 아이 우유 준다고 일어나게 또 된 거예요. 꿈속에서. 그런데 그때 또다시 이 시할머니가 나오신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요, 이 시할머니가 손주, 그러니까 상미 씨의 아이를 딱 안고요, 어디론가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 성미 씨가, 할머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아이는 주세요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라고 하는데도 이 시할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이때도 되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안은 채 그대로 사라지신 겁니다. 꿈속에서 이 상미 씨는 너무 놀래가지고 할머니 손주 데리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라고 하면서 또 꿈에서 딱 깼는데 아이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. 그런데요, 한 몇 초 정도 딱 지났을 때 이 코에서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상미 씨 부부가 잠들어 있었던 사이에 연탄가스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. 그렇게 놀래서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아유, 당신이 안 깼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. 그러게. 그런데 나 이번에도 시할머니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였어. 이렇게 또 시할머니의 꿈을 꾸고 이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게 됐던 거죠. 그런데 이게 끝이냐?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. 또 있어요. 몇 년이 더 흘러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또 4살이 된 거예요. 좀 미운 4살. 한창 호기심이 많은 나이. 그날 이 상미 씨는요,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이는 이제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. 그렇게 이 상미 씨가 잠깐 음식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아이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요, 당시 이불이 널려져 있었던 베란다 창문에 무슨 통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슈퍼맨 놀이 한다고 위험하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. 아, 이러면서 통 밟고 올라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슈퍼맨 놀이 한다고. 그런데 그 순간 이 아이가 베란다 3층에서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. 4살짜리가 추락한 거예요. 성미 씨가 이때 너무 놀래가지고요, 1층으로 다급하게 내려가 보게 되는데 3층에서 떨어진 이 아이는요, 다리 하나, 팔 하나 타박상도 없이 멀쩡했습니다.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. 이때 아이가 추락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달려온 거예요. 경비원이나 뭐 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. 아유, 천만 다행이네. 어린이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다쳤을꼬? 아유, 정말 하늘이 도왔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까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. 베란다 창문에 이불이 널려져 있었는데 그 위로 애가 통을 밟고 올라가서 슈퍼맨 놀이를 했다고. 그러다가 떨어졌다고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이 이불도 같이 떨어진 거예요. 이때 이 이불이 겨울 두꺼운 이불이었는데 이 이불이 먼저 땅에 떨어졌고 그 위로 이제 아이가 떨어지면서 이 이불이 매트리스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. 그래서 당시에 4살이었던 이 아이가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던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건 이 이불이 알고 보니까 남편의 친할머니, 그러니까 내내 꿈속에서 나왔었던 성미 씨의 시할머니가 손주인 태호 씨한테 생전에 너 장가가면 네 애한테 이 이불을 주라고, 그러면서 할머니가 생전에 만들어주셨던 이불이었던 거예요. 그 이불 때문에 산 거죠. 또 단순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무려 3번이나 위험했던 순간에 이 시할머니가 나타나서 구해주셨던 거예요. 그렇게 시할머니의 보호 아래 잘 자란 아이는요, 군대도 다녀오고 하면서 현재는 결혼도 하시고 가정도 꾸리시면서 사신다고 하는데요. 돌아가신 시할머니의 보살핌 때문인지 자신의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다는,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는 뭐 거짓말 아니냐 막 하실 것 같은데 그럴까봐 가지고 왔습니다. 실제 겪으신 본인이에요.
우연히 도와드렸던 할머니가 계셨었는데 결혼 후에 그분이 돌아가신 시할머니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. 그 후에 태어난 아들이 시할머니와 연관된 꿈이나 물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. 저희는 시할머니가 항상 보살펴 주신다는 생각에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이런 거 보면 정말 귀신이 있나? 싶기도 하고 인연이라는 게 다 따로 있는 건가?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